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증시 과열에 따른 시장 조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3,220선에 오른 지 하루 만에 3,170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동안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이 오늘 거센 매도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오늘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데다 일본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또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 둔화 우려, 유럽과 미국 등의 금리 상승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과 또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조정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야인스톡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달 들어서 코스피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죠. 4월 한 달 동안 지금까지 보름 동안 단 하루를 빼고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오면서 어제 이제 3,2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1%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의 하락이 잠깐의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좀 기세가 꺾였다는 신호일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지수가 1% 넘게 빠진 이유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2월 하순하고 1월 달 하순에 2%대 이렇게 지수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1.5% 이렇게 급락하면서 지수 50포인트까지 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잘 움직이다가 큰 변동폭도 없다가 다른 나라 좀 빠지더라도 우리는 괜찮았거든요. 어제도 뭐 일본도 빠졌는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오늘 일본도 급락을 했고 어제부터 계속.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급에 의해서입니다. 수급에 의해서는 단기적인 영향은 수급에 의해서 주로 주가가 움직이고 그다음 길게 좀 더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경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멘텀은 이슈 이런 더 단기적이지만 그날 주가는 누군가 많이 팔아서 하는데 그 왜 팔았을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1조 4,286억, 코스닥에서 1,000억 정도, 우리 양시장에 1조 5천억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 보고 4월 1일부터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1조 4,280억 지금 이제 누적이 1조 5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네. 거의 3조 가까이 있는데 오늘 절반을 판 거예요. 갑자기 외국인들이 좀 사다가 강력히 팔았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19가 아주 팬데믹이 변이 바이러스 위주로 막 강하게 늘어나고 있고 사실 미국은 백신 접종이 아주 높거든요. 네. 이제 1차 접종 1억 명이 넘으니까 거의 3분의 1 국민들이 1차 접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집단 면역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불안감도 같이 돼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가 변이 못지않게 늘어나면 경기가 지연되는 거죠. 회복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경기 민간주도 괜찮았는데 그것도 차익 실현 나오고 그다음에 기술주만 나온 게 아니라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언택트 컨택트 상관없이 다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또 불안한 거죠. 그렇죠. 이제 백신 맞아가지고 긍정적 생각, 이제 경기가 좋을 거 생각했는데 또 불안 심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이게 심리거든요. 아니, 투자 심리. 백신까지 맞았는데도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네.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네. 백신을 빨리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역을 잘해가지고 확진이 적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아직까지 네. 집단 감염이 되려면 거의 70%가 맞아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되는 미국도 그렇게 안 됐는데 갑자기 뭐 백신도 맞고 하니까 좀 괜찮겠지 그렇게 마음이 풀어져서 그냥 확진이 막 늘어나니까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너무 느슨해진 거 아닌가. 특히 막 인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차트를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보니까요.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77만 명 일주일 동안
유럽은 저 밑에 아직 7만 있는데 미국도 밑에 좀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전 세계가 이렇게 77만 명 이렇게 늘어난 거 보니까 왜 늘어났을까?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주요국 감염 현황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누가 많이 오른쪽 보면 전 세계가 최근에 하루에 뭐 70만 명 이렇게 확진이 되는데 네. 그 인도가 27만 3천 명 정도, 25만 명. 인도가 아. 3분의 1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네. 인도가 완전 공격적으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인도 총리가 우리는 이제 뭐 이거 이제 통제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인도 때문에 전 세계 확진이 확 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본이 지금 요즘 뭐 방사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 국민들이 잘 안 믿는 그 갑자기 요 일본에도 감염자 수 확 늘었어요. 일본도. 네. 그래서 이틀 동안 일본 주가가 맞아요.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니케이 225가. 그 일본도 사실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4월 20일까지 기준 보니까 일본도 53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11만 명이에요. 우리보다 인구가 한 1.3이 많는데 그러면 여덟 한 15만 명 이렇게 정도 확진이 25만 명 확진이 되는데 그보다 2배면 50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일본도 백신 접종이 뭐 3, 4%밖에 안 되고 우리는 1%뭐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또 불안이 특히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본도 강력히 불안세가 더 간 거죠. 그래서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 작년 뭐 3억,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하고 인도하고 미국도 이제 급격히 늘고 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 쪽이니까 그렇다. 사실은 인도가 워낙 뭐 다 보니까 어디 뭐 강 같은데 마스크 벗고 막 어디 축제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명 걸리면 다 걸리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방식이. 인도는 사실은 인도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누적 확진자를 보니까 네. 인도는 인구가 뭐 10매덕 대전 13호인가. 근데 지금까지 확진자 1,500만 명 정도예요. 비율로 따지면 미국은 3억 5천만 명인 네. 3억 5천 명 인구인데 3천만 명이에요. 2배 많잖아요. 그죠? 미국이 훨씬 더 방역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나마 뭐 빨리 해서 대응해서 백신을 많이 맞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백신을 계속 맞아서 미국도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그나마 6만 명대 이렇게 되고 3만 명, 4만 명, 과거 뭐 7, 8만 명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그나마 너무 우려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 지연된다든지 생각 들고 코로나도 이렇게 변이가 확산되고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 전 세계가 늘어나고 하니까 또 독일도 최근에 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확진자 수. 그래서 안전자산이 금리도 내려가고 국제 수익률 내려가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 가고 주식 팔아서 안전자산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갑자기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네 그리고 참 우리나라는 이제 더 있나요? 국채 수익률 아, 이제 그렇죠. 차트 이렇게 빼놓을 수 보니까 없죠. 외국인 수급하고 국채 수익률이 같이 동행을 주로 하는데 이제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때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사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팔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면서 미국도 우리도 그렇고 안정화되면서 금리 하락되면서 우리 외국인도 4월달 계속 사줬거든요. 그래서 사줬는데 그럼 안정화되고 경기 회복해서 외국인 사줬는데 이제는 이게 다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같이 이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냥 팔고 오늘 당장 파는 것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좀 지금 내일부터 바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래서 코로나 추이도 보고 네. 금리도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유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악재, 지수를 끌어내리는 악재라고 하면은 사실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외에는 그렇게 다른 커다란 좀 힘이 센 악재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확진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재확산되고 유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의 영향 그때는 좀 어떨까요? 그래도 과거처럼 그렇게 내려갈 수는 없는 거고요. 작년에는 이제 3월 달이다. 이렇게 대폭락했을 때는 누구도 예상치 불안해 못했다. 모르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될지 백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이 분석이 안 된 상태잖아요. 전혀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앞이 깜깜하기 때문에 그냥 암흑 속에 있으니까 불안해서 그냥 던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가 19가
어떤 것이 다 분석이 끝나고 항체도 형성은 이제 면역 저것도 백신도 만들었고 네. 지금 맞고 있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 뒤에는 잡힌다는 게 거의 투명하게 잡히고 치료제도 있고 하니까 아파도 이제 치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변이 코로나도 지금 이제 백신으로 그냥 해결되는 거죠, 거의. 그래서 같은 그거니까 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백신 기대에 경계심이 약화된 것도 있는데 네. 백신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너무 오래 지겹게 왔으니까 약화되어서 갑자기 이제 넣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긴 하죠. 모든 주식이 다 올라왔어요. 업종별 돌아서까지 경기 민감주 하다못해 철강주 저 소형주 철강주까지도 몇백 올라와 버렸어요. 정말 10년 동안 거의 내려가던 철강주도 소형 맞아요. 철강주잖아요. 그런 게 몇 배씩 올라와 가지고 과거 그 막 중국이 고성장할 때 막 땅 파고 해가 서부 대개발할 때 그럴 때 그 갔던 고점까지도 지금 올라온 주식들이 있고 소형주들이 그때만큼 성장을 못 해요. 그죠? 그런데도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투기의 강품이 중소형주까지 간 거예요. 투기의 강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투기의 네. 강품이 비트코인만 간 게 아니라 가상화폐가 간 게 아니라 이 중소형주 주가가 다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그만 빌미가 있어도 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 이익이 났으면 조금 내려온 건 상관없지만 계속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내가 1억까지 10억이 됐다 하더라도 또 산 것은 새로 산 것은 조금 내로 손해 나잖아요. 그럼 불안 심리가 때문에 이게 네.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저 비트코인도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가상화폐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미국도 우리도 정부 당국도 그렇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투기판인 네. 잘 모르잖아요. 가상화폐 거래도 잘 할지 그렇죠. 모르고 어떻게 네. 모르는데도 사람들이 가잖아요. 들어가요. 젊어서 뭐 그죠? 네. 그 얘기가 바로 투기의 강품. 이게 좀 주가 가격이 훼손돼 버리면 가격의 충격, 가격 충격이 오게 되면 투자자들이 똘똘 뭉친 어떤 충성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면 또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팔면 고점이 막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정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번 EQ21 2분기 네. 4, 5, 6월은 최소한 5월 달까지 장이 안 된다. 조금 6월 조정이 중순까지. 나올까요? 네. 박스권 정말 잘 되면 여기서 한 5% 정도 지수가 그리고 근데 강세는 다시 재현되는 것은 3분기 6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여름장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여름장 정도 아직 코로나가 극복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네네. 4분기는 오히려 급락할 수 있는 장이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돼서 났을 때 그 다음부터 내려갔다가 경기가 좋으면 다음에 올라오든지 해서 올해 여름장이 3분기가 우리가 좋을 거는 그것까지 보고 한다면 이번에 좀 여러 가지 포트를 잘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분기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장이 올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2분기까지는 살짝 좀 박스권에서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주셨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3분기 강세장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대형주가 우리도 그렇지만 지지부진하거든요. 특별한 대형주 빼고는 네. 대형주는 뭐 작년부터 지수가 2천에서 3천 오면서 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주식 없어요. 모든 파트가 다 올라갔어요. 10년 동안 안 가던 산업재도 다 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이제 4월달,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 중소형주까지 대폭등했습니다. 반도체, 반자마부터도 올라갔어요. 그죠? 다 그랬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이제 5월달 실적이 나올 때 예상보다 그만한 주가가 올라갔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과연 그 정도가 될까 보면 그 정도는 안 될 걸 봅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됐다는 것은 네. 반드시 조정 오고요. 그럼 올해 중소형주는 5월달까지 끝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5월까지 실적 나온 거 보면서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지금 대형주들은 이제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그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것 때문에 대형주를 이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겁니까? 이제 그때까지도 그렇고 5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공매도의 악재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대형주도 못 가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한 달 이후에 지났을 때, 한 50일 정도 지났을 때 6월 하순부터는 공매도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대형주들은 네. 공매도가 있는 게 훨씬 더 수급을 나중에 개선시킵니다. 공매도를 많이 쳐넣을수록 나중에 성장주들은 다시 실적이 나오니까 갈 때 그냥 폭등해 버리거든요. 그게 셀트론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대형주는 수급 개선은 공매도 이후에 한 6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중에서 대형 IT는 지금은 이제 조정 중이니까 천천히 그다음 네. 2차 전지도 뭐 해서 1분기 2차 전지 관련된 실적은 생각보다 부진합니다. 특별한 종목 몇 개 빼고 삼성 SDI도 부진하고 네. 대다수 뭐 양극할 물질 종목도 뭐 LNF도 다 좀 부진할 거 보이고요. 영업이익 쪽은. 그래서 이제 이쪽은 부진할 때 오히려 뭐 장기적으로 계속 좋으니까 그때 조정 받을 때 사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다음 장에서 또 정권주는 괜찮을 거 보이기 때문에 정권 실적 좋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슬림화해서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은 다음 달까지 이 조정장에서는 일단은 대형주 중에 네. 실적이 앞으로 하반기 내년까지 좋은 주식을 많이 사는 기회만큼은 3분기에 아마 폭발할 걸로 보입니다. 그때 자익 실현하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채팅창에서 주린입니다 하시면서 주식한 지 딱 한 달 된 주린이님께서 그렇다면 주식을 지금은 쉬고 7월부터 다시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조금 미리 담아가는 게 제가 나은 이렇게 걸까요?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투자 대가들도 오른 겨울에 밀을 보유하지 않으면 수확할 게 없죠, 여러분. 네네네. 그죠? 그처럼 특히 주식으로 돈을 못 버신 분들은 내가 저쯤에 살려고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된 주린인데 지금 그동안 2,000포인트, 1,500대, 3,000 가올 때 뭐 하시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식이 네.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또 빠지면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다 같이 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핵심적인 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네네. 핵심적인 종목은 기업을 봐야 되는 거죠. 그 가치 변화를, 기업의 가치 변화를 보고 앞으로 가치가 좋아지는 것을 아무 때나 사고 내려가면 더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계속 내가 어디서 바닥일까? 나는 지수가 내려가면 거기서 사야지. 종목은 거기 사야지. 그러다 보면 실적 내려가면 못 사잖아요. 그래서 하나같이 이제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그 평가를 계속 하는 공부를 하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5월 달에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은 좀 시장에도 또 한 번의 영향이 있기는 있을까요? 공매도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수별 기관들은 해외 장기 투자자들이나 뭐 국내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는 공매도를 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펀드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은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코스피비가 재개되면 당연히 공매도를 어느 정도는 국민연금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라 이런 것은 빌려서 이제 기관들은 빌려가지고 이제 팔면 되니까 그러면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팔겠죠. 그러면 지금 대다수 많이 올라온 주식이 고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주로 하는 게 이제 외국인도 있지만 기관도 많거든요. 그러면 펀드를 갖고 있는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특히 단기적인 기관들은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 공매도 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큰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주들은 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매도를 해서 만약에 20만 원대 삼성 SDI를 모든 기관들하고 대다수가 고평가됐다고 그랬고요. 테슬라도 이 주식도 자동차도 이런 자동차 만드는데 공매도 해가 엄청나게 했잖아요. $300 때. 그래가지고 $160 가니까 170달러가 엄청나게 좋다 그러다가 안 팔아가 저 위에 $700 가서 반대매매 당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게 네네. 저렇게 갔어요. 그죠? 그래서 꼭 생각해. 고성장주는 공매도 하시면 안 돼.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3천만 원 정도 1차보를 할 수 있으니까 코스피 100은 기본 처음 할 때 고성장주를 하지 말고 성장 잘 못하는 주식을 공매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인스톡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1%대 하락이 앞으로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지 또 앞으로의 상승장이라든지 이 조정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팁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수요일에 채팅창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나눠주시는데 오늘은 뭐 굉장히 다양하네요. 치킨부터 시작해서 곱창 그리고 광어, 우럭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요새 그렇게
저녁에 탕수육이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탕수육도 좀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잠시 후에 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 종목 진단 기다리고 있고요. 추천주도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죠. 네, 현재 시간 10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락했었던 3대 지수 오늘도 힘이 약합니다.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우는 그래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0.04% 약세 출발입니다. S&P 500이 0.22%이고요. 나스닥은 현재 0.39% 하락으로 오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에서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속해서 실적 발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었던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인 야외 활동을 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는 약 400만 명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600만 명가량이 가입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죠. 넷플릭스는 이대로라면 4월에서 6월 신규 가입자 수는 10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백신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존슨앤존슨이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출시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혈소판 수치 감소를 동반한 혈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 얀센의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얀센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던 미국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이 백신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버니 샌더스 의원이 수백만 명의 대학 교육을 무료화하고 소수민족 학원에 다니는 서민 가정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인 올플랜 대학을 소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월가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이에 대한 지불을 도울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한 바는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대체로 대학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를 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장에서의 주요 종목들 상승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로 가보도록 할까요? 현재 다우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는 종목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살펴볼 수 있겠네요. 0.8%대 상승 흐름, 나이키 역시 0.84%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우가 0.75% 상승이고요. 프록터앤갬블 오늘 0.29%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코카콜라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4%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자면 시트릭스 시스템 현재 2.89% 상승이고요. CSX도 1.31% 상승입니다. 에드워드가 현재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DC 네트워크 역시나 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현재 나스닥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 ASML 홀딩스 3.5%, 인튜티브도 현재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더나 오늘 많이 상승하고 있네요. 3%대 상승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애플의 하락세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존슨앤존슨 오늘 하락하네요. 0.6%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체크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동방박사의 길 시간입니다. 우리 동방박사님, 최병훈 전문가님의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좀 잘 담아가고 계시는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추천해 줄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님, 우리 오늘은 어느 길로 갈까요? 엔비디아입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종목이었어요. 엔비디아라니. 네. 사실 미국 네, 주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한국 국내 증시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발을 좀 넓혀보는 우리 동방 박사의 길입니다. 정말 멀리 나갔어요. 네. 미국 정말 먼데. 자, 이번에 엔비디아로 떠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1등주, 이제 실패 없는 1등주라고 끊임없이 실적이 성장되고 그룹주라든지 시대 흐름에 맞아야 되는데 네. 그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제가 좀 해드렸다 보니까 찾다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글로벌 시대니까 네. 글로벌에서 요즘 이제 우리 대다수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이제 해볼까? 하나 편입하자. 또 우리 그러면 뭘 수학개미 할까? 분들도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테슬라를 할까? 그러면 우리는 테슬라를 이제는 테슬라가 아니라 배터리를 사야 돼.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하면 네네. 되고. 그러면 아마존을 살까? 뭐 아니면 애플을 살까? 애플하고 뭐 비슷해. 우리는 삼성전자 있으니까. 그럼 아마존을 사면 되는데 아마존이 유통이 뭐 일단 좋은데 그보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주식이 뭐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세계 최고 1등 기업이 있어요. 그게 그게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인가요? 1등인데 네. 지금까지도 1등, 앞으로는 더 1등이 되는 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포트에 한 종목 담아놓고 물리면 행복하다. 더 사면 되니까. 이게 바로 네. 실패는 1등주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이 이유는 GPU, CPU하고 GPU예요. CPU는 중앙전 연산에 이제 이게 GPU 그림 동영상 그림 이런 거 있죠. 네. 이제 이렇게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GPU 칩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팹리스라고 그러죠. 설계, GPU 칩을 설계해 가지고 어디다 맡기냐면 우리 삼성전자에 맡기든지 아니면 미국 반도체 회사에 맡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죠, 일종의. 그래서 그럼 앞으로 시대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제 인공지능 시대고 메모리와 비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산업이 지금까지 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비메모리 산업이 메모리보다 훨씬 더 사실은 크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작은 전력 반도체보다 많이 있으니까 너무 저사양부터 아니면 마진도 적은 거 많은데요.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엔비디아가 하는 이 마진율이 있는 것은 아주 좋거든요. 부품들은.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동영상 시대고 우리 뭐 동영상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고 그러면 과연 뭐가 핵심적인 수혜 줄까? 자율주행차 시대에. 그러면 뭘까 생각을 많이 해보면 결국은 자율주행차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죠. 네. 데이터 센터에서 5G로 연결해 가지고 내가 자동차에서 5G 자동차에서 5G 연결해서 데이터를 갖다 읽어서 내가 실제 카메라로 실제 길을 가는 이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데이터 센터에 보내서 하면 내가 실제로 앞차와 뒤차가 가면 앞차에서 벌써 본 것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가고 데이터 센터 난 뒤차를 그것도 받아서 같이 하면 이렇게 되면 앞차가 가서 돌이 있었다 그러면 그 뒤차에 바로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까지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들끼리 이게 또 소통을 그렇죠. 하는. 데이터 센터와 5G와 자동차 실제 여기 이래서 같이 연결해 지연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그냥 아주 속도 있게 연결을 하면서 가면 현장과 지금 데이터 저장된 거를 바로 이용하게 되면 이게 바로 가장 큰 자율주행 핵심이고 그럼 이 자율주행 핵심이면 이걸로 뭐 자동차만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제 네. 관련된 기술을 뭐 인조 인간뿐만 아니라 인조 경찰, 인조 군인부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보면 그냥 평면 내비게이션 이것을 실제로 동영상을 찍어서 도시마다 찍은 그대로 건물이 보이면서 지나가면서 거기에 어떤 가게가 있고 이거 맛집이다 뭐 댓글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바로 구현을 하면서 하려 되면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아주 크고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있어요. 그러면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GPU가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GPU가 분기 현상도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GPU 쪽이 이제 외장 GPU는 이 엔비디아가 거의 시장 점유율이 80%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하고 PC의 GPU는 외장 GPU는 얘들이 거의 80% 시장을 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통합형 이제 CPU와 GPU 같이 칩 같이 내장된 것은 좀 다른데 외장으로 한 거 그래픽 카드에 주로 이제 따로 요 GPU가 같이 들어가서 할 때 뭐 1등이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게이밍에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네.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막 총을 쏘면 이제 기존에 저사양은 총을 쏘면 거기서 총탄이 날아가지고 총탄이 딱 막 맞잖아요. 적군에. 네네네. 그러면 뭐 아니면 벽에 맞으면 성광이 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광이 튀는데 기존 저사양은 성광이 조그맣게 잘 안 튀고 막 이렇게 이제 색채 뭐 이렇게 막 진짜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하는 이제 강선 효과 이런 걸 하면 가서 빛을 가지고 나가는 이제 빛이 이렇게 실제 쏘는 것처럼. 빛이 나갈 때 네. 그것을 궤적을 다 얘들이 컴퓨터 기술 집체가 요걸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선 효과가 완전히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이밍에 고급 게임에서는 내가 총을 쏘면 기존 게임은 요만큼 이제 빛이 나는데 막 강선이 이렇게 그 폭탄 터지 이런데 얘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이런 게 없어서 못 파는 거죠. 게임하는 맛이 나겠네요. 그렇죠. 이 자율전도 그죠. 그래서 이런 쪽이 아주 앞으로 성공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고 이제 요즘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앞으로 메타버스시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새로운 로블록스가 또 있는데 그죠? 네. 이 메타버스는 이제 게임을 넘어서 가지고 막 다 연결하고 연구하고 막 해서 이제 확장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이 컴퓨팅 기술이에요. 이게 메타버스도 그럼 컴퓨팅 기술이 이걸 구현을 확실하게 잘 하려면 현실 세계처럼 하려면 이 GPU나 이런 고급적인 게 필요한 거죠. 많이. 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소비가 되고 끊임없이 소비가 되고 발전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엔비디아는 계속 앞서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네. 인수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죠. 그 ARM 인수에 대한 부분. 그 인수했고 그것도 하니까 또한 이제 CPU까지 이제 그쵸. 인텔이 하는 CPU까지 하니까 실제로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이 지금 현재 379조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이 뭐 1000조까지는 기본 넘을 걸 보이고 미국 기업들은 1, 2, 3, 4, 5등 그 시가총이 뭐 2000조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2000조 살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생각하면 이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오늘 뭐 미국장 빠지는데 엔비디아는 플러스 나고 있네, 그죠? 네. 어쨌든 이런 쪽이 좋다.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매출액을 봤어요.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지금 과거에 조금 7%졌다가 지금은 이제 27%까지 데이터 센터 매출 확 늘었어요. 보시면 늘다는 것은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하면 이 GPU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GPU 이렇게 매출의 기여도가 아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을 그럼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이제 매출액이 이제 계속 느는데 올해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50% 늘어요. 영업이익은 100% 느는데 올해는 뭐 작년에 코로나 정부에 그렇다 치고 올해 네. 대비해서 내년도 2022년도 또 늘어요. 계속 늘고 EPS 이제 증가율도 내년에도 30% 이렇게 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차트 보듯이 PER 기준으로 보면 지금 거의 지금 EPS가 지금 올해 EPS가 10달러면 내년에 13달러, 내년 거를 보더라도 지금 600달러 정도 하니까 한 40, 45배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면 40, 50배니까 PER이 네. 엄청나게 비싸구나. 비싼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뭐 이제 뭐 카카오다 그러면 40배, 뭐 50배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들은 세계 1등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이거 정도는 싼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끝없이 이쪽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뭐 새로운 게임들, 메타버스 시대 이런 거 최대 수혜주가 이거기 때문에 네. 계속 성장하면 밸류에이션, 가치의 뭐 PER, PBR, 멀티플을 어디에 부여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내려갈 수는 있죠. 내려가면 기본적인 수량을 사놓고
내려가면 더 많이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뭐 아마존 뭐 저가 대비 한 2,30도 뭐 2,000배씩 이렇게 분할하기 전에도 보면 2,000배, 뭐 애플도 그렇고 네. 아마존도 그렇고 막 그렇게 올랐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뭐 한 저가 85년 60권 저가에 대비하면 1,400배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삼성전자 아무것도 안 해요. 막 몇천 배씩 올랐습니다. 네. 세계의 돈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 우리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메타버스 시대에 돈이 계속 벌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이제 종합 반도체 쪽에 1등은 어디에? 그죠? 종합 반도체. 반도체 전체 해서 하면 거기 인텔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해가지고 CPU를 갖고 있으니까 인텔이 그래서 비메모리가 1등이거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1등이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것은 대만의 TSMC가 1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텔보다 얘들이 훨씬 더 이제 CPU도 하고 GPU도 한 GPU 시대에 CPU 하니까 앞으로는 훨씬 더 인텔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네. 전체 규모로서 1등을 이제 갈 걸 보이고요. 시가총액 뭐 400조도 안 되니까 싸다 이렇게 봐야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라고 딱 이제 검색창에 쳐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그거거든요. ARM 인수에 좀 제동이 네. 걸렸다. 근데 이 ARM 인수를 해야지 좀 CPU 쪽에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장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조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는데 이거는 잠깐의 악재일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에서 이제 네. 뭐 좀 승인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좀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해내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럴까요? 그 가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역경이 오면 그 앞서가서 1등한 기업들은 다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네. 과거에 이제 가전이 85 칼라 TV LG에 지다 1등 가고 나서 그럼 칼라 TV가 이제 하고 가전이 이제 성장을 못하면 뭘 할까? 뭐 휴대폰은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하고 반도체 메모리 성장을 못하면 비밀 반도체하고 또 앞으로 뭔가 되면 자율 뭐 인조 그 비서 있잖아요 이제 네네네. 네오닌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성장시킬 수 그렇게 역경이 오는 성장이 없으면 계속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1등의 DNA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해결해서 가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엔비디아가 0.5% 계속 1%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금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엔비디아 너무 가격대가 높아서 보고만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 전략을 좀 어느 정도로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격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거기 책에도 이렇게 냈는데 네. 실패하는 1등주들은 내가 이제 뭐 1억 있다면 1억주 중에 엔비디아를 일단은 30%를 가격에 상관없이 30% 사는 거예요. 3천만 원 사고 물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물리는 게 기회인 거예요. 만약에 3천만 원 사가지고 100% 가면 3천밖에 못 번데 몰려가지고 다시 2천까지 왔어요. 그 2천까지 내려왔을 때 돈을 더 투입하든지 레버리 쓰든지 해가지고 5천만 원 사가지고 3배 가면 1억 5천이 되는데 3천과 3배가 9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텔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올라가다 보면 그때 한 20-30% 내려옵니다. 항상 이것도 그렇고 내려갔었어. 얼마 전에 600달 근처에서 480달 갔거든요. 그럼 20% 고점 내려갔을 때 그때는 왕창 사버리면 바로 수익이 20-30%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패 없는 1등주나 끊임없이 실적이 좋은 것은 가격을 보지 말고 일단 기본수량을 사놓고 네. 올라가면 안 사고 내려가면 기다렸다 20% 내 상각이나 아니면 고점 대비 20-30% 내려가면 그때부터 많이 사주면 항상 저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네. 그런 점을 보시면 가격만 일단은 편입하고 나서 이제 생각하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님이 1억이 없어요 하셨는데 네, 저도 없습니다. 참 슬픈데 자 그렇다면 앞서서 뭐 테슬라 사고 싶으면 국내에서는 배터리 관련주를 네. 사면 되고 애플은 뭐 국내에는 삼성전자 있다 하셨는데 혹시라도 엔비디아 사고 싶은데 국내 증시에서 좀 비슷한 거를 좀 접근해보자 하면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국내 GPU 관련된 생산하는 데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제일 잘 생산하고 많이 네. 기술도 좋고 그런데 워낙 비중을 여러 개 봤을 때는 국내에서 굳이 GPU 관련된 회사를 사야 될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증권사 가면 그냥 살 수 있는데 그 HT에서 그냥 살 수 있는데 엔비디아 사죠.
국내 거 그럴까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쪽에 금덩어리인데 내가 왜 은을 사겠어요? 그래서 금을 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동방박사의 길은 멀리 미국으로 가서요. 엔비디아 전해드렸습니다. 뭐 게임이라든지 AI,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앞으로 미래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핵심적인 기업이 될 것 같고요. 현재도 뭐 GPU로서의 선두주자 1등 기업이지만 앞으로 그걸 더 이제 뻗어나가면서 더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체크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까지 그 길 잘 따라가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